솔직히 지금 2024년도잖아요. 지금 고1 아이들하고 중3 아이들 같은 경우가 좀 가장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어요. 고1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1에 정시 파이터를 한다고 하는데 얘네들부터 사실상은 입학할 때 서울대에서부터 정시로 가더라도 내신 비율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상위권 대학교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수시라 그래서 내신으로만 가는 게 100이면 정시라 그래서 수능으로도 100을 뽑았었는데 수능에서도 내신 비율이 최소 20% 정도는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뒤로 가면서 수능의 분별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2024년도에 있는 고1과 중3이 왜 불쌍하냐라고 얘기하냐면 2024년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지금 고1 내신이 상당히 엉망진창으로 나온 경우 이 친구들이 이제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고 하면서 거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 정시 파이터에서 얘기를 하는 친구들 중에 고3 때 정시 파이터를 들어가느냐, 고2 때 정시 파이터를 들어가느냐, 고1 때 정시 파이터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제 경험상 확률적으로 보면 더 저학년에서 정시 파이터를 외쳤던 아이들이 재수 확률이 확실하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자기 성적에 실망을 하고 정시 쪽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재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공부 습관이나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2024년 현재 고1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 안에서는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갖고 수능을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1 모의고사 딱히 의미는 크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의고사 잘 나오니까 자기는 정시로 가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재수를 하면 입시체제가 바뀌어요. 자기가 고1 때 그렇게 경멸하던 내신 과목을 수능으로 보는 상황이 오니까 거기다가 2024년 지금 중3 아이들이 고3 수능을 보는 2028년도 입시에는 서울대가 내신 반영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정시에서.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과목을 2학년 때 이수를 했느냐를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수학도 미적하고 기하를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볼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입시 5강에는 그런 걸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입시를 막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뽑겠다라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2024년도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1 정시 파이터 얘기가 나오면 어머님들이 등짝 후럽해서 앉아, 공부해, 헛소리 그만해, 인스타 꺼, 릴스 꺼, 이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윗세대인 고1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는 거랑 전혀 다른 체제로 수능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린 나이에 정시 파이터를 외치게 되면요, 높은 확률로 재수에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재수를 했을 때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도돌이표거든요. 자기가 정시로 간 이유가 고1 내신 때문이었는데 고1 내신 과목으로 수능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적이 저조해서 나는 정시로 가겠습니다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고쳐먹고 빨리 내신 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는 재수를 위해서. 그리고 2학년 때 과탐 과목, 이과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2학년 때 과탐 과목도 이수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수를 해도 내신을 더 많은 비율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24학년도 고1 친구들과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6일 날 기사인데요. 대학 총장 54% 2028 대입 정시에서 내신 반영 확대 계획.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은 2025년부터 고교 내신 9등급이 아닌 5등급으로 바뀌더라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 수학에서 미적분 2, 기하가 빠지더라도 입시 전형의 변환을 주지 않겠다는 총장도 80%가 넘었다. 다만 수능 변별력 약화 전망에 따라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에서 내신 반영을 확대하겠다는 총장은 절반이 넘었다. 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28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73.5%가 75명이죠. 없다라고 대답했다.
올해 중3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고교 내신은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내신 변별력이 약화하면서 학교 생활기록부, 학생부 위주 수시 모집에서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를 일축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다. 서울 소재 대학 총장 20여 명은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 11명 정도가 나왔고요. 55%입니다. 있다. 9명 정도 나왔고 45%. 비슷하다. 비수도권 총장은 82.2%가 52명이죠.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요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인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 입장에서는 강화해도 올해들은 옵니다. 오히려 더 우수한 인재를 뽑겠죠.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나 고려대처럼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2028학년도부터 수능의 공통과목 체제로 바뀌면서 문이과 학생이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 수학도 현재 문과 수학 범위에서 출제된다. 탐구 영역은 1학년 때 공부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만 보면서 수능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8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내신 요소, 학생부 등을 반영하거나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총장 29.4%, 현재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반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반영할 준비가 있다라고 대답한 총장은 24.5%, 25명 정도 되는데요. 합하면 53.9%, 55명의 총장이 정시에서 내신 반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인 것이다. 현재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영할 계획은 없다라고 대답한 대학은 27.5%, 28명으로 2018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약 81% 대학이 내신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셈이다.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5.7%, 16명에 그쳤다. 사실상은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1 때 내신 과목을 그대로 끌고 가니까 고1, 2, 3 내내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2학년, 3학년까지도 과탐 과목이 상대평가거든요. 그리고 일부 학부모님들이 이 뉴스를 보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2023년 11월 27일 날 사회과학 교과 9개 선택 과목 A 등급으로 절대평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기사를 쓰신 분이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사회과학 교과 9개 선택 과목이라고 해놓으니까 마치 사탐 과목하고 과탐 과목 지금 배우는 거 있잖아요.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사탐에서도 여러 개의 과목이 나뉘는데 이것도 오해가 있다는 게 이분은 지금 선택 과목을 잘못 얘기하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과학 교과 9개 선택 과목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면 일반 교과가 있고요. 근데 일반 교과에는 국영수,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일반 교과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다 상대평가를 하고요. 2학년 때 배우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물론 명칭은 바뀔 겁니다. 근데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는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화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에서는 과학의 역사,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선택 과목 요 9개 과목에 대해서 이걸 절대평가를 하겠다라는 것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쪽 이과 쪽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상대평가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몰리는 쪽이 어디냐면 통합과학을 해야 돼. 통합과학. 예, 맞죠. 맞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이런 조언을 좀 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안 합니다. 이건 어른들도 비슷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데 문법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투부정사가 뭘까요? 투부정사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작업을 하고 투부정사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부정사,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어떤 수량에 따라서 동사가 변형되는데 이 동사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고 앞에 to를 붙이죠. 언제 사용하는지를 또 문법에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투부정사 개념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외운다고 해도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화학식, 화학 반응식의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분자식이 뭐고 분자가 뭐고
자, 요즘 아이들의 특성상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과학, 그거 기출만 풀어보면 점수 나온다라고 하시죠? 예, 학교 시험 문제가 기출을 변형을 거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푼만 미친 듯이 풀어보면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집의 앞에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풉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술형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영수만 잘하거나 국영수만 좀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걔네들이 틀린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세모로 표시합니다. 별표나요. 절대로 긋지 않아요. 예,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그리고 요즘 어른들의 특성이기도 한데 모르지만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의를 모른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그걸 어떻게든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죄다 기출만 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1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쉬운 과탐을 선택해서 애를 수능을 보게 하느냐에만 집착이 돼 있어요. 2학년 때 어떻게 하면 지구과학이 쉽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은 또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아이가 암기를 싫어하고 그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고 기출 유형만 풀어보려고 하니 당연히 지구과학이나 생명을 들어가도 상대평가상 완벽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부 시간을 적게 투자할 거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봤자 등급에 의미가 없고 입시에서도 학교 내신을 서울대 또는 일반 대학교에서 왜 그렇게 볼까요? 그게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적응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과목을 이수한 아이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선별을 하려고 드는 거죠.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입시 5강에는 그게 권장이나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써 있겠지만 뽑을 때는 분명히 한 애들을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학교 과학 공부부터 또렷하게 공부시키시면 됩니다.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느냐. 이게 통합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60% 문제를 잘 맞출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될 거고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의 선행 수업도 많이 시켜놓으시면 좋습니다. 그게 통합과학에서 상위권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될 거니까요. 중학교 과학 잘했는데 고등부의 통합과학은 못해요. 중학교 과학 공부 방식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하고 있다면 당장 가서 뜯어 말리셔야 됩니다. 그 쉬운 방법은 아이를 망치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한 달씩만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저번에 암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제대로 암기하기 위해선 반복밖에 답이 없고 또렷한 암기 방법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얼마나 주기적으로 까먹고 외웠는지.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한 달씩만 해서 점수를 받는다. 고등학교 때 자칫 잘못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중3 아이들 제가 경고합니다. 정시 파이터 어디서 시덥지 않게 보고 와서 외치셨다가 평생 대학교 냄새도 못 맡아볼 수 있습니다.